계속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거. 그래서 11월 말에 금지가 되면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제가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쭉 해보니까 네. 요 네 종목이 되게 아직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아마 이제 작가님이 이제 여러 채널에 그리고 김작가 TV에도 출연을 몇 번 하셨지만 벌써 이제 그게 작년부터 출연하셨었잖아요. 올해 1초 아닌가요? 아, 그 이제 김작가 TV가 올해 초고 예, 예. 이제 작년에 유튜브 채널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출연, 서정도 TV라나 출연하셨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좋을 때도 있었고 중간 조정받을 때도 있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작가님 뵌 이후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한 시점이 지금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일단 전반적인 점검 한번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24년이잖아요. 예. 24년 과연 2차 전지가 올해 2023년을 뜨겁게 한 것만큼 또 뜨거울 수 있는지 그런 전망까지 한번 해주신다면요. 뜨겁겠죠. 24년도 이제 2차 전지의 한 해가 될 거고, 아직 이제 또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12월 달에 아마 또부터 시작해서 이제 2차 전지 주가 되게 이제 핫하지 않겠나 좀 싶은 생각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쪽에서 이제 강력한 지금 좀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 상태잖아요.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까지 해서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공매도 특권 카르텔 세력들이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아직 좀 개기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하고 싸워갖고 이기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공매도 특권 카르텔 쪽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가 이제 처음에 공매도 금지한 게 아마 11월 7일부터 이제 시장에 아마 반영됐던 것 같은데 11월 7일날 이제 상한가를 막 갔다가 그다음 그렇죠. 상한가길래 와 이게 상한가까지? 예. 상한가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쭉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떨어질 때도 보면은 이제 그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이제 다양한 불법적인 이제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제 각종 언론들, 유튜브 채널들, 애널리스트들, 증권사들 이제 다 같이 동원해서 그 공매도 금지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주가의 뭐 상승 하락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고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거. 예.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 이런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불법적인 사항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요. 11월 말에 이제 그때 이복현 원장이 11월 28일까지 조사해서 11월 말 정도 돼갖고 이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도 금지할지 말지 여부를 이제 결론을 짓겠다 했거든요. 아마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금감원에 의해서 이제 그 발각이 돼서 결국은 이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고 그래서 11월 말에 금지가 되면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볼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아마 12월 달부터는 불을 뽑을 것 같아요. 다시 불을 뽑을 것 같다. 예, 불을 뽑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같은 이제 그 반도체 주식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 이제 이런 주식들이 반대로 이제 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이제 롱숏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하나는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해서 들어온 돈을 갖고 주식을 뭔가 사야 되는데 그 돈들이 이제 다 이제 저의 그 계획에 의해 갖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다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이제 그 공매도 쳤던 거를 갚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장이 12월부터 이제 벌어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올라가고 반도체는 떨어지는 그런 형태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혹시 뭐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2차 전지 주식 투자 방법 같은 게 뭐 따로 있나요? 공매도 많이 잔량이 많은 주식이 제일 유리하겠죠. 다행히. 잔량이 많은 주식들이. 예, 에코그룹, 포스코그룹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다 아시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제일 유망한 거죠. 반대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이게 좀 조정받은 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조정받았는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다음이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걱정하는데 이제 작가님은 12월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은 게 이제 다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억지로 떨어진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인위적인 힘이 제거가 되면 그 반대 급부로 이제 떨어졌던 만큼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얘기가 계속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가 발린다든지 2차 전지 산업이 전망이 불투명하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많이 장식하고 있고 증권 관련 이제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개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세에 있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이제 펀더멘탈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이 이제 인위적인 그런 주가 찍어 누르기로 해서 이제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다 해소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올해 12월부터 해서 내년에 또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사 나온 거 한번 여쭤보면 리튬 미리 샀는데 가격 추락, K배터리 울상이라고 되어 있고 리튬 가격이 2022년 11월 14일에 581.5 위안, 2023년에 11월 16일에 135.5,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이 리튬 가격과는 크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은 내년에 아주 크게 오르겠죠. 이제 미리 다 올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희소금속이라고 하거든요. 리튬을. 그러니까 희소금속. 희소금속. 그다음에 희토류라는 거 있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많은 게 희소금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메탈, 베이스 메탈 뭐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희소금속 매장량이 이제 되게 제한적인, 생산량이 제한적인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되게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의 1토막 난 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한 17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581달러 되기 전에 581인가요 지금? 그쯤이 581.5요. 581 되기 전에 그 전에 저점은 30불이었습니다. 30불 하다가 581불 된 거니까 이제 17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30불을 바닥을 찍고 이제 17배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5천, 6천 되나요? 뭐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한 3천 정도 되겠네요. 3,000불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은 근데 지금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올해 조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둔화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했었던 거에 비해 갖고 조금 이제 생산하는 게 좀 차질을 빚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인 수급 미스매치 같은 게 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으로 다 미뤄져 있어요. 24년 초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GM하고 LG하고 하고 있는 이제 얼티엄 플랫폼에서 얼티엄 셀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원래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에 원래 출시될 걸로 예정되어 있었던 차들이 아직까지 출시된 게 없습니다. 내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실버라도 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딜락 리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차종들이 원래 같으면 스케줄은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다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GM이 전기차 전환해서 이제 새롭게 사업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게 빨리빨리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잘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G 엔솔하고 이제 얼티엄 셀즈 1공장이 지금 완공된 지가 벌써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되는데 그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배터리 이제 수율 잡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제 가만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쪽에서 이제 또 특이한 사항은 4분기에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노조 파업이 있어서 이제 신차 이제 출시되는 게 좀 연기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미국 IRA 세제 관련해 갖고 원래는 이제 연말에 세액 공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을 이제 연말에 세액 공제하는 형태로 해서 돌려주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제 그 차가 잘 안 팔려서 미국 정부에서 차를 이제 전기차를 좀 더 잘 팔리게 하려고 그 주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살 때 바로 주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살 때 보조금을 바로 지급받아서 싸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미국이 지금 바꿨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바꿔요. 내년 1, 4분기부터 바꾸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차피 받는 돈이 똑같은데 똑같아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단 제값 주고 5천만 원 다 주고 사고 그 1,000만 원을 이제 연말에 세액공제에서 받는 것보다는 살 때 1,000만 원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내년 1, 4분기로 다 이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뭐 재고가 쌓인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안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단지 이제 조삼모사처럼 올해 팔릴 게 내년으로 이연된 것에 불과하니까 내년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리튬 가격도 이제 상승세로 이제 되게 될 거고 어차피 그 리튬 공급할 수 있는 그 이제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 프로젝트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7년, 28년 정도까지 이제 리튬 쇼티지는 예정돼 있는 거고요. 쇼티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 때 그 리튬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17배 올랐었는데 뭐 17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나 10배 정도는 이제 항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불이니까 뭐 1,000불이나 뭐 2,000불 정도는 이제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더 한 번 더 여쭤보면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배터리 업계가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장 가동 시기에 가동률 조정하고 있고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지난 11일 포드 및 티르키예 코치그룹 관계 준비 중이던 티르키예 배터리셀 합작 공장 건설 프로젝트 처리했다고 밝혔고 일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엔솔의 그 포드 티르키예 공장 이제 처리한 거는 지금 티르키예가 상황이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거기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상태여갖고 1년에 인플레이션이 그게 한 70%, 80%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티르키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취소된 거고요. 그거는 취소됐지만 이제 원래 있던 폴란드 공장에서 이제 캐파를 늘려갖고 그거를 이제 공급해갖고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드 쪽에 사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제 포드가 그때 이제 발표했던 이제 전기차 전환 계획 발표했던 부분이 좀 이제 과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런 이제 특히 그 불안한 정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 말씀해 주셔도 포드가 120억 달러 전기차 투자 지출 연기, SK온이랑 포드는 2020년 예정되어 있던 글로벌 SK 켄터키 2공장 생산 연기 검토 중.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기사,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님 기사, 전기차 투자 줄이는 포드 SK온 켄터키 2공장 가동 연기해서 전기차 투자 계획 일부를 잠정 보류한다. 120억 달러, 한 16조 원 규모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테네시 공장과 켄터키 첫 번째 공장은 예정대로 2025년 양산에 나선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지금 다 그냥 메이드돼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요. 원래 이게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6년에 이제 그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그 짓기는 똑같이 짓고 다만 이제 가동 시기를 1년 늦춰서 27년에 가동하는 그런 형태고 여기 보면은 이제 3분기에 포드 전기차 사업부 손실 규모가 13억 달러, 약 1조 7천억 정도. 3분기 말까지 누적 손실 규모가 31억 달러, 약 4조 정도가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 이제 이 사업부 손실 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봐라 테슬라는 전기차 팔아갖고 이익이 나는데 다른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 전기차 팔면 팔수록 손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앞으로도 전기차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석권 장악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무식한 소리예요. 이 산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용에는 이제 고정비하고 그다음에 변동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고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익이 나려면 생산 대수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 뭐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막 전기차 전환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장 막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 대수가 적어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 무렵에 연산 30만 대 생산 캐파가 구축되고 난 다음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2005년인가 2006년도 설립됐나 그랬거든요. 테슬라.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만 보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계속 적자만 봤었기 때문에 저기 미국에 공매도 하는 애들도 이제 공매도를 계속 때렸던 거고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는 망할 회사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2019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이제 로켓처럼 치솟아 올랐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나중에 생산 캐파가 다 완성돼서 이제 연산 30만 대, 그러니까 모델별로 연산 30만 대.
까지 되는 규모까지 늘려갈 때는 적자가 불가피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가야 되는 거니까 30만 대를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25년에 한 대략 한 100만 대 정도 이제 네.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SK하고 같이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제 그 스케줄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이후에 100만 대 이후에 이제 150만 대, 200만 대 가는 거를 그때는 1년만 일단 한번 늦춰보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 연산 30만 대까지 적자 불가피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25년까지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26년에 완성될 거를 한 해 늦춘 거고 반대로 현기차를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가 되게 늦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에서 지금 이제 포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적 손실, 사종 손실 부분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기차는 이익이 높은데 그래서 PR이 낮은데 그런데 그게 좋은 거냐 그게 그 회사에 미래가 있느냐 하는 거 보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PR이 5배 미만이지만 주가가 못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SK 이노베이션 하고 이제 포드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보시면 지금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단독 공장이 있고요. 조지아에 1공장 9.8기가와트시, 2공장 11.7기가와트시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블루오블 SK라고 해서 SK 이노베이션하고 미국 포드가 합작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테네시주의 한 곳, 이게 이제 43기가와트시고, 그 다음에 켄터키주에 두 곳을 원래 짓기로 돼 있었는데 각각 43기가와트시, 이 중에 지금 하나만 먼저 완성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완성 시기를 26년에서 27년 늦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원래 지금 있는 거는 이제 9.8기가와트시만 있는 거고요. 22년에서 25년까지 지금 캐파가 증설되는 게 43기가와트시, 켄터키 2공장은 제외하더라도 98기가와트시에서 107.5기가와트시로 11배가 증가하거든요. 이거 성장률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이 큰 그림을 이제 다 빼고, 그냥 뭐, 네네. 당장 이제 공장 짓던 거 다 이제 다 취소되고, 앞으로 미국 뭐 사업 뭐 한 대도만, 별 볼 일 없네는 식으로 지금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나쁜 들입니다. 진짜.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앞서 전기 픽업 트럭 공장 가동 계획을 1년 연기했고, 폭스바겐 그룹은 2026년에 독일 볼슨고프스부르크 신규 공장을 설립을 백지화. 예. 일단 제네럴 모터스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기차 전용 공장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이제 GM 같은 경우에 팩토리 제로, 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된 시점이 이제 2011년 가을 무렵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직접 전용 공장을 방문해서 첫 번째 생산된 이제 허머 전기차를 이제 탑승해서 이제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온 바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전기차 생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계획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 이제 실버라도 픽업 트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완성이 돼서 팔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일정이 계속 지연돼서 내년 1, 4분기로 지금 늦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하는 시기가 이제 늦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서 지금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 이제 그 팩토리 제로에서 이제 생산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용 공장 해서 그게 이제 팩토리 제로 그 투 공장이 되겠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이 원래 GM이 발표했던 스케줄 대비해서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1년 연기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엄청 좋은 거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이 기존 전망치에서는 이제 1484만 대 정도였는데 이제 현재 전망치는 1376만으로 이제 좀 많이 줄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속도가 뭔가 늦어지고 그 성장률이 낮을 거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치가 주가에도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청한 생각이죠. 아.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2035년에 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중국 마찬가지 네. 이제 전기차 100%로 가는 거는 지금 다 예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법으로 딱 이제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좀 덜 팔면 그러면 24년에는 더 팔아야 되겠죠. 그런 거니까. 네. 예.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별 얘기 아닌 거를 지금 이제 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2차 전지 주식을 이제 강력하게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섭외되어 있는 이제 그 언론사들을 활용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좋은 뉴스는 숨긴단 말입니다. 그 숨긴 대표적인 뉴스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공매도 카르텔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뉴스. 지금 이제 공장 투자하는 거를 늦추는 것만 지금 계속 얘기해서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본의 도요타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투자를 더 하겠다 하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이 뉴스는 모르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신 게 축소된 것만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저는 공매도 카르텔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작가님은 시장을 이제 좋게 보신 분이니까 안 좋은 거를 이제 여쭤봐서 균형을 맞춰야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드가 14조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만 도요타가 11조를 이제 더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 이 도요타가 투자하는 여기에 배터리는 LG 배터리거든요. LG 전소 배터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애들이 이제 보면 공매도 특권 카르텔하고 같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이제 얘기해 주는 그 정보만 갖고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그 정보의 이제 이면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각 제조사들마다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포드의 상황이 다르고 GM의 상황이 다르고 폭스바겐의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도요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제조사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지금 달라지는 좀 땡기는 회사도 있고 좀 늦추는 회사도 있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2030년 여기 2030년, 2035년 이런 이제 장기 목표는 지금 전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35년까지 이제 전기차 전환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제 초반에 좀 이제 속도를 내서 빨리 가려고 했던 거를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다음에 배터리 수급도 이제 원활하지 않고 이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덜 하고 25년, 26년에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형태인 거니까 그거야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침소봉대해 갖고 마치 이제 전기차 전환한다고 해놓고는 맞지 않는 것처럼 내연기관차 계속 타고 다니고 특히 현대차가 요새 이렇게 하이브리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처럼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게 다 사실은 가짜 뉴스고 외국 보도입니다. 하이브리드는 2035년 되면은 다 사라져요. 즉 내연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퇴출 대상입니다. 어차피 2035년 되면 다 퇴출될 거를 지금 왜 하이브리드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진짜 사장 잘라야 됩니다.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예. HSBC가 전기차 시장이 내년 확장세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곧 중요한 기준선인 2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HSBC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하며 중국의 CATL 그리고 우리나라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L 보유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확장세가 기대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 23년에 이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24년에 그 부진했던 만큼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 의지의 문제예요. 전기차 전환 속도는 지금 중국이 30% 전기차 이제 전환율이 될 때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뭐 5%, 작년에 5% 하다 올해는 오히려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차이가 나냐? 결국은 정부 의지의 차이예요. 중국 정부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을 이제 국가 미래 산업으로 정해갖고 이걸 어떻게든 밀어줘야 되니까 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혜택들을 막 때려 부어갖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지금 되게 빨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충전기 문제. 충전기를 이제 막 설치하고 하는 노력들을 중국 정부에서는 열심히 한 결과 지금 30% 이제 전기차 전환율에 지금 도달한 거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이 어떻게 중국 애들 잘 되는 쪽으로만 해주려고 노력하고 배터리 보조금 중국 애들 다 퍼다주고 중국 전기버스 한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까
작년에도 5% 정도밖에 재산율이 안 되는데 올해는 그조차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는 대우각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들에 대해서 제가 작가님에게 여쭤봤는데 어쨌든 작가님은 뭐 여러 방송에서 이제 기간을 좀 안 좋게 표현하셨는데 기간이 이제 공매도를 친다든 2차 이제 안 좋게 언급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외국인들도 2차 전지를 공매도 이제 금지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좀 계속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은 왜 팔고 있나? 그 외국인들 자꾸 외국인 하는데 네. 그 외국인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뭐 토마스나 존슨이나 뭐 예, 제인이나 이렇잖아요. 공매도 치는 애들은 그런 이제 토마스나 존슨나 제인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네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남편. 네. 예. 가 이제 홍콩의 펀드 매니저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홍콩계 펀드 매니저가 이제 그 재미교포거든요. 네네. 미국계이면서 미국계 한국인이면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그런 그 펀드 회사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앵커피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카카오 막 투자하고 그랬던데요. 그 사모펀드가 그 펀드가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그 외국계 펀드 공매도 친 그 펀드인데 뭐 거기서 직접 공매도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 이 지금 이제 금융당국 이제 김준 원장이나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외국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이제 뉴욕에 있는 뭐 연금 펀드라든지 뉴욕에 있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요. 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내지는 이제 재미교포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홍콩, 싱가포르에서 펀드 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 공매도 금지 관련해 갖고 외국인 투자를 만나겠다 하고 가는 데가 뉴욕이 아니고 홍콩이라는 거 아니에요. 홍콩 가서 만나면 통역이 필요 없어.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라서. 말만 외국인입니다. 말만. 외국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상장 전부터 사실 부정적인 전망이 있다였다. 아무래도 2차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예상밖에 성공적인 신고식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 보시고 증권가에서는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버블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에코프로 공매도 금액이 아마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증권가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해서 그 주가가 되게 이제 높게 평가가 되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한 50%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50% 갖고 있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가서 공매도 쳐놓은 애들이 이제 손해를 볼 거를 우려해서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는데 첫 번째는 상장을 되게 지연시켰고요. 원래 지금 보다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신청이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장은 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달 앞서서 상장된 거고요. 계속해서 일단 처음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불허하려고 했었고요. 제가 각 방송 돌아다니면서 저 외국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 전구체 빨리 만들어갖고 중국의 이제 자원 이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벗어나려면 이제 전구체 공장 왕창 지어갖고 지금 전구체 한국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불허하는 거를 보니 저는 중국 스파이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막 하고 다녀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론에 밀려갖고 상장 신청된 거거든요. 승인해 준 거고.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올라가서 상장돼서 진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재가치를 받으면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서 에코프로에 공매도 쳐놓은 공매도 개간들, 공매도 외국인들, 홍콩, 싱가포르에 그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반은 한국인이고 국적이 반만 또 외국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 사람들이 피해 입는 거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룸빵 가서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토마스나 존스나 제인 같이 그런 애들 잘 되는 거 하고 지금 한국의 금융당국이나 그다음에 증권사나 이런 애들하고 걔들 잘 돼서 걔들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어울려서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접대도 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라는 차원의 일환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인위적으로 상장할 때 사보타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상장된 36,200원 가격이 결정된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헐값에 사실 상장된 거고 헐값에 상장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원래 아마 상장해서 이제 돈을 한 7천억 정도 땡겨서 그 돈 갖고 공장을 지어서 전구체 내재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밴드 하단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돈이 2천억이 줄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들어온 돈이. 그래서 2천억 줄어든 만큼 그러면 공장 캐파 증설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랴부랴 대구은행한테 SOS를 쳐갖고 대구은행이 국가 이제 산업발전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대구은행이 SOS에서 구원투수 나와갖고 그 2천억 땡겨갖고 그래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원래 IPO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IPO를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해서 그 돈을 갖고 공장 짓고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미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IPO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증권사에서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회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그런데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데 온갖 해방을 다 놓고 이제 상장할 때도 막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그 신청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를 떨어뜨려 갖고 그 자금이 지원이 이제 덜 가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2차 산업 이 성장을 방해하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자원 지배를 계속해서 지금 받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한 이런 극악무도한 진짜 나라 팔아먹을 짓을 지금 여의도에서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내부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아직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조심하라 증권사에서 극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거 그런 거 경고했었어야죠. 많은 짓입니까 지금 진짜. 이게 지금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에서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인간들이 지금 이제 나 이제 는 지금 한물 가서 그렇긴 하지만 같은 거 한물 가기 전에 되게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회사다 하면서 막 펌프질 했단 말입니다. 그가 3분기에 매출 3억 했어요. 매출 한 300억 했나? 그랬을 겁니다. 예, 한 2, 300억 단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분기 매출이 얼마냐면 2,400억이에요. 하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시총 차이 크게 안 납니다. 또 3, 4분기 적자예요. 거기도 적자 났어요. 수백억 단위 적자 났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분기 딸랑 적자, 이게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난 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막 기사에 때려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그게 그거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취하고 있으니 진짜 이죠 정말. 단체로 진짜 다 지금 현재 한국의 증권사 이런 단체로 다 잡아갖고 진짜 또 포승줄에 묶어서 남중국에 다 빠뜨려서 해야 됩니다 진짜. 그새 표현이 좀 가격해지셨네요.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라니까 진짜 단체로. 이런 건 당연히 분노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진짜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구나. 아니 지금 성장성 높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작년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33%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지난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66%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성장률이 높지 성장률이 높겠냐고. 하는 그 로봇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커피 만들어요. 길 가다 보시면 로봇 커피 있잖아요. 그 로봇 팔아갖고 만들고 있다고. 만드는데 거기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거기다 돈 몰아주고 좋은 회사다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펌핑짓하고 다니냐고.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빨리 우리가 중국을 때려잡고 중국이 자원 장악하고 있는 거를 빨리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전지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애들 주로 쓴 레파토리가 한국 2차 전지 기술 100년 좋고 해봐야 전구체 90%를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구체 빨리 국산화 90% 돼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기 위해 갖고 그 일을 지금 하려고 IPO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네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부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진짜 단체로. 진정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얘기를 좀 갔다고 돌아오면 2023년이 이제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거일 텐데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024년에는 어떤 주식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쭉 해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BM 요 네 종목이 되게 아직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네 종목이 제일 좀 앞으로 메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제일 좀 가망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이유가 22년 여름부터 올랐어요.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 건 에코프로가. 그 오르기 시작한 무렵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 리튬 이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 지금 머티리얼즈 지금 이제 상장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이제 공장이 완공이 돼서, 전구체하고 이제 리튬 가공하는 이제 이것들이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의 드디어 리튬, 광석 리튬을 호주에서 수입해 와서 이제 수산 리튬으로 이제 만드는 그 공장이 4, 4분기 완공해서 지금 돌아갈 거거든요. 요게 이제 실적이 내년 1, 4분기에 찍힐 거니까 1,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리튬 매출이 포스코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거니까 아마 그런 무렵이 되게 좀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해서 좀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안 되겠나. 그래서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될 거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도 그 얘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같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좋다고 보시는 거는 LG화학이랑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네, 그렇게 네 종목입니다. 근데 매번 이제 2차 전지 사도 된다는 강조한 8개 종목이 있잖아요. 요거는 늘 이제 좋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8개 다 같이 조금 이제 그 몇 가지 분산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점검 그래도 한번 해 주신다면요. LG 솔루션부터. LG 좋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3, 4분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LG에서는 실적 되게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났고 이제 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한 여름 정도에 이제 에코프로 PR이 뭐 400배다, 500배다 이런 기사들이 한번 도배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생구라고요. 400배, 500배 아닙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그 PR이 개선된 거냐면 22년 실적을 갖고 22년 실적 중에 이제 4분기에 에코프로의 좀 일시적인 이제 그 비용 요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이제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것 중에서도 전체 순이익을 갖고 한 게 아니고,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그건 좀 회계적으로 좀 이제 디테일한 거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지배주주 순이익을 갖고 계산한 PR이 이제 뭐 400배, 500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게 안 씁니다. 그거 안 씁니다. 이게 그 지주사 평가할 때는 그런 이제, 뭐 지배주주 순이익을 활용한 PER, 이렇게 계산해갖고 이 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고요. 김현수 연구원이 하듯이 이제 각 사업부의 가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 사업부를 다 더해갖고 계산하는 이제 STOP 방식, 이제 Sum of Parts 방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그러니까 PR이 몇 배라서 비싸다 에코프로에 관련해서 그 얘기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 막 기사 쓰고 그 아마 소스가 한국거래소에서 내가 나온 것 같던데 그 소스를 막 뿌려갖고 기자들이 막 써갖고 해서 막 야 2천이 비싸다 에코프로 PR이 300배 400배다 막 이런 얘기 막 지금도 잘 모르면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막 하고 다니는 댓글에 쓰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공부 좀 해라.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작년에 어떤 게 있으면 2022년에는 또 2차 전지 되게 이제 이맘때 다들 안 좋게 얘기하고 공부에도 애들이 또 이제 공부에도 이빨이 쳐놨어.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LG엔솔 PR이 200배다. 200배 되는 이렇게 비싼 2차 전지를 왜 사냐? 고평가할 때 항상 PR 200배, 200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200배 얘기할 때 에코프로 BM은 그때 20배였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때 5배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저렴해서 내가 이거 사라라고 얘기한 건데 그때도 보면은 8종목 중에서 제일 높은 것만 딱 찍어갖고 마치 전부 그런 것처럼 막 거짓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속였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덥석덥석 생각하고 받아들여갖고 아 2차 전지는 비싸네 고평가되네 PR이 100배가 넘네 200배라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PR 200배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40배에서 50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1년 동안에 이익이 2배가 넘게 늘었고요. 그러면서 200배 하던 게 이제 100배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작년에 주가 60만 하던 게 지금 40몇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PR이 지금 40, 50배밖에 안 한다고요. 되게 저렴해졌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PR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3,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좀 4분기나 이런 쪽에 좀 이제 고객 그 주문 같은 것들이 좀 슬로우해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발표했던 게 아까 GM이 4분기 있던 거를 1, 4분기로 넘긴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 얘기는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금 판매 대수를 계속 늘리는데 지금 한계에 부닥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도 LG 엔솔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 일시적인 건데 그게 지금 부풀려져서 LG 엔솔도 막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막 개 떨어져 갖고 공매도 애들이 엄청나게 공매도 쳐서 많이 떨어뜨려 놔서 LG 엔솔도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니고, 오히려 올해는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내년은 더 좋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 그렇게 되면은, 내년 돼서 내년 연말 가면 LG 엔솔은 지금 이제 PR이 지금 뭐 한 40배에서 한 50배 정도 사이라고 보면 내년은 뭐 20배나 20배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성장률은 매년 지금 뭐 50% 이상씩 막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쌉니까? LG엔솔도 지금 되게 저렴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시총이 한 10몇 조, 한 14조, 15조 될려나? 이거는 SK 그 정유 사업 그거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K온이 이제 배터리 사업 하기 전에 그냥 이제 주식회사 SK에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정유 사업만 할 때도 시총이 뭐 15조, 20조는 항상 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 시총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 사업이라는 큰 신규 사업이 지금 새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아주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포스코 퓨처엠도 좋죠. 네. 예, 뭐 양극재 이제 2030년에 이제 100만 톤 한다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거고. 다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좀 이제 더 저렴하다. 네. 이제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네. 뭐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이랑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 LG화학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양극재 쪽에 이제 주요 메이커인데, 네. 주요 이제 메이커고, 그 다음에 음극재나 이제 동박이나 분리막 같은 것도 앞으로 LG화학에서 다 할 거거든요. 네. 그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이 다 있는 회사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화되면서 이제 계속 애드가 될 건데, 그런 가치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이런 쪽에서도 LG화학은 되게 잘하는 회사고, 이제 그런 부분 가치도 전혀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LG엔솔이 아마 시총이 지금 한 100조, 110조 뭐 이렇게 될 텐데, 100조만 잡아도 80%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 가치만 80%를 지금 갖고 80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81.81%니까 한 82조 정도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지주사 할인 50% 적용을 해도 그것만 딸랑 해도 이제 LG화학이 한 40조는 돼야 되잖아요. 40조 지금 안 됩니다. 뭐 한 4, 5조 될걸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사면 이제 안 그래도 저평가되는 LG엔솔을 그것도 할인해서 사는 그런 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양극재, 그 다음에 각종 2차전지 소재 사업들까지, 그 다음에 원래 하고 있던 생명과학 이런 쪽들까지 네. 다 같이 사는 거니까 완전 저렴하게 이제 박앤세일 하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좋죠.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광물 쪽, 리튬하고, 네. 전구체 사업을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그 IRA 규정 때문에 이제 그렇죠. 매년 5%인가 10%씩 계속해서 이제 중국 밖에서 생산해야 되는 비중을 네.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지금 당장은 에코프로죠. 전구체 사업까지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에코프로 네. 머티리얼즈가.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앞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 기업들 3분기 실적 다 나왔을 텐데 사람들은 뭐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어떻게 나왔고 올해 4분기 내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 때문에 이제 네. 그 리튬 가격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자원 쪽 담당하는 데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또 영향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이 받는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광물 쪽, 그 다음에 양극재, 셀 이렇게 갈수록 이제 저기 영향력이 좀 이렇게 좀 네. 적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실적이 가장 이제 그 등락폭 컸을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네. 셀 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LG엔솔이 이제 실적이 3, 4분기 좋았던 게 이제 네. 바로 그런 거고요. 네, 그게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기 정도 보통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레깅 돼 갖고 이제 가격이 반영되니까 이제 2, 4분기에 되게 높게 샀던 거를 3, 4분기에 팔 때 당연히 그 이제 가격 떨어진 부분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3, 4분기 실적이 되게 좀 안 좋게 나왔던 거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지금 현재에서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해도
네. 이제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이제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들어갔고 리튬 가격이 상승으로 턴하게 되면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싸게 샀던 거를 이제 비싸게 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이익이 대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튬 가격이 올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에 비해서 지금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소폭이나마 좀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톤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판매량은 증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Q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P 증가까지 이제 같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한 해에 뭐 200%, 300% 성장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 가격도 뭐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시고 뭐 그리고 아까 8개 종목 중에서 4개의 기업은 정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되게 있으면 싸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근데 그 밖에도 근데 뭐 각 회사별로 어떤 뉴스라든가 뭐 신규 수주라든가 어떤 또 모멘텀이 있으면 또 주가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 이 8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내년에 좀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나오겠죠. 원래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면 네네네. 그 회사가 좋잖아요. 네. 그 회사가 좋으니까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네. 주식을 나쁜 걸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나쁘잖아요. 아. 나쁘니까 악재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호재 악재를 물어보신 거는 그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으면 이런 거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호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어떤 호재가 나올지 이걸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재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많은 회사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는 좋은 회사에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갖고 있으면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나쁜 회사를 사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계속 나빠지는 네.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있는 거죠. 자, 전기차 하면 또 테슬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테슬라가 이달 말에 첫 출고할 예정인 미래형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핫하죠. 주행거리 논란이 있는데 일단 주행거리 논란 이거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작가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테슬라요. 오늘 테슬라 깔려고 장표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머스크의 말을 항상 걸러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 머스크가 아스퍼그 증후군이라는 본인 스스로 밝힌 건가요? 예,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거 이제 SNL에서 밝혔고요. 거기서 아스퍼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이제 실제로 얘기했고요. 이게 2021년 5월달. 예, 이 아스퍼그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자폐증의 좀 이제 일종 이런 건데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이제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좀 내가 얘기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들리는 좀 이런 게 되게 좀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머스크 말은 항상 좀 걸러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의도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사기로 이제 잘못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계속해서 네가 뭔데 그 위대한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하냐, 너 머스크만큼 돈 많냐 이래갖고 제가 악플도 많이 받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고요. 머스크는 보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신 430k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21년 5월 달에 뭐라 그랬냐 하면 600마일 간다고 그랬어요. 965km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실제로 딱 나온 거 보니까 430이잖아요. 거짓말쟁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2배 넘게 준 겁니다 지금. 600마일에서 267마일이니까 원래 얘기할 때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뻥튀기 한 거예요. 600마일 나오다고 간다던 게 지금 실제로 발표해 보니까 267마일이잖아요. 그렇죠. 600마일 간다고 해서 이때 있죠. 예약금 걸어갖고 지금 이제 받아놓은 게 200만 대라는 거 아닙니까? 100%를 넘게 이야기했네. 부풀려.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얘는.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주행거리 관련해서 올해 7월 28일 날 이제 로이터 보도인데 로이터에서 뭘 보도했냐면은 테슬라가 주행거리 표시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계기판에 주행거리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300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한 270인데 300으로 부풀려 표시해라. 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소비자 불만 감출 비밀팀까지 운영했다. 이게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이제 폭로가 됐고, 그거를 로이터에서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되게 이제 뭐랄까, 양심의 가책 없이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10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사이버트럭 테슬라 희망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첫 번째로 대량 생산이 어려운 디자인이다. 그 다음에 순탄치 않은 생산계. 그래서 이제 이게 대량 생산이 어려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 4680 배터리 내재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이 사이버트럭에 쓰기 위해서 4680 폼팩트를 제시를 한 거니까 4680 배터리가 없으면 사이버트럭을 못 만드는데, 사실 4680 배터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 픽업 트럭은 이제 같은 것들을 리비아니 R1T 모델 지금 만들어 갖고 잘 팔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드 F150 이제 이거 잘 나가고 있고, 내년에 실버라도, GM에서 실버라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사들은 다 출시하는 지금 상황에 사이버트럭은 발표는 가장 먼저 했지만 지금 실제로 출시되는 건 가장 늦은 11월 말에 이제 조금씩 이제 팔리는 이제 그 정도 형태고요. 일단 컨셉카하고 양산형 모델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처음에 막 테슬라가 얘기했던 각지구 우주선 같은 그거는 컨셉카고 실제로 양산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이거 이제 자동차는 각종 이제 안전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그런 이제 정부 당국, 규제 당국에 이제 그 규제를 다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산에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모양을 양산에 좀 유리한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오닉 6 사례인데, 아이오닉 6가 처음에 이제 그 콘셉트카 형태를 발표한 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아, 위에 게 아이오닉 6예요? 예. 엄청 이쁘다. 프로페시라고 원래 저렇게 발표했다니까요. 와. 처음에 발표할 때는 컨셉트카 이거다. 쭉 발표할 때 난리 났습니다, 실제로. 와, 무슨 포르쉐 같네요. 포르쉐 같다고, 진짜. 포르쉐 파나메라 같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했었다니까. 처음에 나올 때, 그 컨셉트 나올 때, 야, 이거 포르쉐다, 이거 완전. 야, 이거 나오면, 사야 되겠다.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설렜는데, 네네. 실제 양산형 모델은 이렇게 물방개 같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귀엽긴 한데, 근데 위에 게 확실히 더 이쁘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컨셉카하고 양산형 모델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사이버트럭, 와, 대박이다. 이거는 컨셉카만 여러분들이 사실 보고 얘기한 거고, 양산형은 다르다니까요. 나와봐야 한다니까요. 양산형, 뭐, 최근에 이제 11월 말에 이제 인도한다고 하니까 아마, 양산형 이제 지금은 모습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혹시 한번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처음에 학과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자하고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홍보실 직원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래갖고 이제 테슬라 빨아주는 기사를 계속해서 이제 기사 형태로 지금 싣고 있는데, 신문은 그 신문에 이제 그 뭐랄까 권위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거 빨리 연재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쓰는 거는 진짜 일방적으로 테슬라 유튜버들, 테슬라 트위터 이런 데서 막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기자가 그 사실 검증 없이 그냥 갖다가 뺏겨서 쓰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체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간이고, 그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유튜브나 이제 트위터리안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게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자라면, 언론이라면 그런 부풀려진 거를 다 이제 팩트 체크를 해갖고 사실만 보도하고, 부풀려진 건 이거 부풀려졌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자라는 인간이 그냥 그거 이제 얘기한 거를 그냥 다 갖다서 뺏겨 쓰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거 불과 10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이 10월 달에 타임머신 같이 생겼네. 예약 20만 대 사이버트럭 온다. 이래갖고 사이버트럭 파는 기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한 달 지나서, 지금 한 달 좀 지나서 보면은 이거 지금, 이거 나오고 얼마 안 돼갖고 3,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 우리 무덤 판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불과 한 달 전에 기자라는 인간이 사이버트럭 예약이 200만 대다. 타임머신가 생겼다. 이거 나오면은 획기적인 거 나와갖고 200만 대 다 팔릴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느끼잖아요. 안 그렇다고 예약만 200만 대 받아놨지. 지금 생산은 20만 대 정도 규모 생산하는 게 25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밑에. 이거 처음에 그 이제, 이거 2000 그때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할 때, 그때
애널리스트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테슬라가 56% 절감하는 거, 4680 배터리 만드는 거 발표했는데, 이거 엄청난 혁신이 되고, 한국 배터리 생산 타격이 클 거다. 전기자동차 생산 원가의 40% 차지하는 배터리 원가를 56% 절감하겠다는 테슬라의 공식 발표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는 위협을 넘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테슬라가 발표한 그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니까 애널리스트 아니냐고. 그냥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 때 얘기한 거로 그거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게 홍보실 직원이지. 그게 무슨 애널리스트입니까?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이런 얘기해서 그때 실제로 배터리 3사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정신입니까? 진짜 기자하고 애널리스트에 지금 본분을 망각한 채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팩트 체크를 하러 이제 김작가 TV 나와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욕먹었습니다. 내가 테슬라 관련해서 악플 먹은 것만 해도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수만 개 내가 악플을 감수하고 누군가는 사실 얘기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팩트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사 나오고 애널리스트라는 인간이 했던 얘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보시면 내가 사실을 얘기한 거고 기자와 애널리스트들이 가짜뉴스를 말한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요 문구가 일론 머스크가 3,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제로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실제 이익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에서 18개월 걸릴 겁니다. 적절한 가격에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트럭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고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경제와 놀자에 3월 4일날 출연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4680배터리. 그래서 테슬라가 지무돈 파는 거다. 라고 내가 얘기했었다고요. 내가 3월달에 얘기한 거를 이게 10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똑같이 얘기해갖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소름이 막 돋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지식인이고 이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세잖아요. 그냥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 보고 위대하신 일론 머스크 얘기하시니까 맞겠지라고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거는 기레기고 에렉이지. 그걸 어떻게 전문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2월 13일 날 테슬라 그 배터리 4680 자꾸 얘기하는데 금량부터 넘어와라. 이제 그 축구단으로 보면 테슬라는 뭉쳐야 찬다. 여기에 나오는 오합지졸 이제 조기 축구회 정도 수준이고 금량은 우리가 프로 수준 안 돼도 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 축구대회 우승하는 그 고등학생 수준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넘어오고, 그 다음에 LG엔솔이나 뭐 이런 거 비비라 하는 얘기를 제가 2월 13일에 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트럭 양산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제 아까 1년에서 1년 8개월 걸린다고 이제 머스크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4680 때문이에요. 지금 그 유튜버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테슬라 4680이 2천만 개 만드는 거 돌파했다. 와, 양산 속도 대박이다. 이제 앞으로 이 4680이 드디어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제 이 사항을 아는 오토기어라는 이제 그 유튜버 분이 이거 이제 올리신 내용인데 4680 2천만 개면 이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지금 이제 총 4680 셀을 2천만 개를 생산했다는 거거든요. 2천만 개 하면은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트럭에 대략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2천만 개 해봐야 고작 2만 대 분량이에요. 20만 대, 30만 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만 대 만들어 갖고는 수지 타서 못 맞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겁니다. 실제 이익이 반영되기까지 1년에서 18개월 걸릴 거다. 20만 대, 30만 대 분량을 4680을 만들어낸 시기까지는 돈을 못 벌 거다는 거고, 그 왜 그러냐? 지금 꼴랑 2만 대 분량밖에 못 만드니까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간 생산 개수가 중요한데, 지금 2만 대 갖고는 택도 없고요. 2천만 개는 양산으로 우리 안 쳐주고요. 최소 이제 4680 기준으로 해서는 한 5천만 개는 돼야 이게 한 라인이에요, 배터리 라인. 한 라인도 안 된다고, 이거 2천만 개는. 그 다음에 아직도 이거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불량품 단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2170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4680을 만드는 게 이제 크기를 키워갖고 생산 원가를 저렴하게 하는 거. 플러스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얘들이 제대로 된 양품을 지금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니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행거리가 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30km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배터리가 불량이라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기존 2170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양품을 실으면 이게 대략 한 470, 480이 나와야 되는데 43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들이 만들고 있는 게 2천만 개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 그조차도 다 불량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돈 팠다는 거고, 그래서 지가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한 거 아닙니까? 재무돈 팠다고. 그래서 네가 안 될 거니까 내가 네 무돈 파는 격이다. 내가 3월 달에 얘기했다는 그 얘기인 거고요. 내가 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 금량이 뭐 테슬라를 넘어와 웃기고는 했지만 그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9월 11일 날 금양이 8천억 원 투자해서 2170, 4695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착공을 했는데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2170 2억 셀, 이게 2개 라인이고요. 4695 1억 셀, 이게 2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4695는 한 셀이, 한 라인이 5천만 개라는 거고요. 1년에 1억 셀씩 만든다니까, 4695를. 근데 테슬라가 몇 개 만든다고요? 2천만 대 만든다고요. 금량이 5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뒤처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품질도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 밀도 다 체크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2170보다 훨씬 4680 에너지 밀도가 높게 나오는 양품이 만드니까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금량보다 테슬라가 뒤처진다고요,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2170에서 이거 완공되면 24년에 완공될 건데 25년부터 2170에서 연간 9천억, 469에서 3조 원 등 총 4조 원의 매출을 올릴 거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라인으로 469 4개 라인을 추가 증설해서 그러면 총 2억 셀 이제 생산하는 거거든요. 토탈에서 3억 셀 만드는 겁니다. 3억 셀에서 469 모델로만 연매출 9조 원을 거둘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같은 이제 지음장 같은 사람이 야 돈이 어디서 만드냐, 돈 없어서 못 만들 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다 금량에 다 계획이 있지.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템플턴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하면은 보통 이제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한 3등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그 템플턴 펀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이제 그 자산 운용사가 있고, 프랭클린 템플턴 이제 그 장기 투자 펀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데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만든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이제 템플턴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템플턴 상이라는 이제 종교 부분에 크게 기여한 분한테 그 종교계의 노벨상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하는 그 템플턴 재단에, 그 재단에 이제 돈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투자하는 그 역할을 이제 맡고 있는 그 펀드 매니저 같은 이제 거기에 대빵이, 투자 의장이 이제 로리 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로리 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트위터에 Another week down along with another very stimulating and insightful trip to 해서 이게 이제 금양 방문해갖고, 요거는 아마 금양 본사 아닌 것 같고 여기 묵고 계시는 이제 그 뭐 호텔 스위트룸 이런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잖아요. 어떤 계약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투자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기 요거 위에 보고 있는 거, 같이 보고 있는 게 저기 이제 공장 그 신축하는 이제 4695 공장 신축하고 하는 그 공장 조감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요 밑에가 실제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제 금양의 그 공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2170 배터리 돌아가고 있는 그 라인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다 돈 투자해서 4695 만들어갖고 4680, 46 만들어갖고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요, 이게. 투자를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계획인 건가요? 모르죠, 나는 이제 금양에서 IR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일절 제가 전화 안 해서 안 알아보는데 네. 아마 그런 건일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금양에서 그거 저기 전환사채 이런 거 이제 되게 규모를 크게 네. 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정관을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아마 이런 거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금양이 내가 2월 달에 이 얘기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고. 아, 새끼가 진짜. 아니, 테슬라를 넘고 오라고 막 이랬지만, 실제로 지금 불과 1년도 안 돼갖고, 이때 얘기했던 일이 지금 컴투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인정한 사람이, 여기 머리 하얘신 이분이 지금 로리 라이트거든요. 여기 기공식에 참석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금양 아무도 인정 안 해갖고 지금 이제 2000 ETF도 안 넣지만 국내 기관들은 결로 빠졌고 오만하고 더티해갖고 이 금양이 이제 쳐주지도 않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템플턴 재단의 투자 의장은 금양 직접 와서 방문하고 공장 견학하고 사인하고 갔다고요.
그럼 이제 금양을 이제 나오셨고 예. 이제 또 금양에 대한 좋은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제 작가님 나오셔서 금양에 대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금양의 그 재무제표라든가 예.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실적이 매출이라든가 특히 이익이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주가는 미래를 보고 이제 네. 가는 거고요. 안 그래도 이제 뭐 금양 까는 사람 중에 지가 좀 그 재무제표 좀 공부했다고 네. 재무제표 끄적끄적 해갖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소리 하는데 그따구로 투자해갖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중요한데 미래의 재무제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주가예요. 네. 미래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상을 해서 그 예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3년 실적은 별 볼일 없지만 이거 공장 완공되면 당장 25년에 4조 매출이 생길 거고 2단계에서 뭐 26년, 27년 되면은 10조 매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조 매출이 나올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6조다. 그러면 리즈너블한 거죠. 그래서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도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이제 작년에 또 많이 얘기했었던 게 바로 귀천목입니다. 먼 곳에 있는 거, 귀로 들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거는 되게 귀하게 여기고 반대로 가까이 눈에 보이는 건 하찮게 여기는. 이게 이제 귀천목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만연해 있는 겁니다. 금양의 회사는 가까이 있고 에코프로는 가까이 있고 LG엔솔은 가까이 있고 그래서 별 볼이 없는 것처럼 지가 생각을 처하고 멀리 있는 테슬라, 멀리 있는 CAT 이런 거는 막 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이천목이고요. 643년에 당태종의 명령으로 편찬한 진서에 보면 소위 마락부수 귀이 천목자야 해서 배운 것가 깔짝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런 애들일수록 이렇게 귀천목을 한다. 가까이 있는 거를 천하게 여기고 멀리 있는 거를 되게 귀하게 여긴다. 찔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맨날 얘기하면은 뭐 미국 장의 테슬라가 어떻고 엔비디아가 어떻고 얘기하는 CAT 어떻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니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마락부수 공부가 진짜로 부족해서 그래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다른 거 좀 여쭤보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점차 높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뭐 IRA를 폐지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바이든과는 조금은 다른 바이든의 그 친환경과 좀 다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 당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 없습니다. 그 당의 입장이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전기차 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자체도 전기차 전환에 반대하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 저 트럼프가 되면은 IRA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뭐 하는데 그게 가짜 뉴스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진짜. 어떻게든 주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뭐 또 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가 아니고요. 의회 중심 국가입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내정은 다 결정하고요. 대통령은 다만 외교나 안보, 이제 전쟁하고 이런 거에 사실 권한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 바꿔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사실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 주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미시간주에서 지금 보조금 지급해갖고 공장을 이제 LG엔솔하고 GM하고 협작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트럼프가 미시간 주지사한테 야 저거 짓지 마 보조금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짓던 거 계속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 자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 건넌 상태예요. 옛날에 2020년, 2019, 2020년만 해도 테슬라가 막 붐이 불던 그 초창기만 해도 과연 전기차가 될까? 전기차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되게 망설였지만 2020년, 2021년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불을 뿜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시총을 다 더한 것보다도 이제 더 크게 되고 난 이후에는 다들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마음을 굳힌 상태고 그 굳힌 마음에 따라서 지금 계획도 다 그렇게 지금 다 짜여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그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남양의 엔진연구소가 되게 이제 유석 있고 유명한 데인데, 그 엔진연구소 해체했어요. 엔진도 없는데 내연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안에 다시 내연차 만들으라고 해도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그 기술 다 없애버려갖고 엔진차 기술 개발하는 거 다 그만둬갖고 만들 수도 없다니까요, 지금.
근데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공매도 특권 카르텔에 어떻게든 2차전지 떨어뜨려갖고, 저기, 이제 그 여의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도 가고, 골프도 치고, 이제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라고, 그런 거짓말들을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김 작가 TV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극한데 아닙니까, 지금. 다 가짜뉴스 유포자로 다 잡아갖고, 이제, 감옥에 쳐놓고 엄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 양산 서두르고 있다고 기사도 제가 몇 개 봤는데. 그런 기사도 진짜 가짜 기사예요. 말 같지도 않은 기사라고요. 아, 진짜 답답하다니까 보면. 왜요? 주문이 먼저 나오고 네. 그 주문에 맞게 납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OEM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 중에서 일부 LFP도 같이 한번 배터리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 줄 뿐이고, 그 요구를 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포드가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그 LFP보다 NC가 훨씬 좋은데 자꾸 LFP 만들어 달라고 고집을 하니, 식당 주인이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메뉴 하나 추가해서 더 만들어 주면 되니까. LFP는 쉬운 거니까. 그래서 뚝딱 해서 지금 만들어서 납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한다니까, 기자들이. 지금 그 기사도 근본이 글러먹은 기사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중국이 LFP를 막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막 잘 팔고 있으니까 우리도 막 LFP 만들어 갖고, 그 LFP 배터리 만든 거 갖고 이제 막 가서 이제 시장 가서 소비자들한테 LFP 우리도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막 마케팅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전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건전지가 아니잖아요, 2차전지, 자동차용 2차전지는. 건전지야 마트 가서 이제 그 에너자이저나 그다음에 듀라셀이나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골라서 사는 소비자들이 이건 있는 거지만, B2B니까. B2B잖아요. 이게 전기차 만들 때 3년 전, 5년 전에 결정돼갖고 3년 전에 결정돼서 그 스펙으로 그대로 쭉 가는 건데, 지금 이제 그 LFP 얘기하고 하는 거는 벌써 3년 전에 다 얘기가 다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결정된 그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출시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가 요번에 그 레이 EV CAT LFP 장착해갖고 나오는, 이제 그게 출시돼서 한 달에 1,300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계획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다 생긴 거라고요. 그때 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고, 그때 계획을 잘못 짜서 지금 현대차가 계획 고생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들 다 그 전기차 이제 메이커들이 30%, 40%씩 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할 때, 현대차는 대도 안 되는 CAT라고 손잡아갖고 이제 전기차 사업 하려고 하다가 잘못돼갖고 지금 한 자릿수밖에 지금 성경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3년 뒤에 또 그러면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LFP가 들어갈지, NCM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제3의 그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미드니켈이라고도 하고, 하이망간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제3의 그 이제 양극재 이런 게 들어갈지, 그런 게 지금 다 결정 나 있다니. 수잘데없이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다 같이 거짓말들을 막 가짜뉴스들을 막 서로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하니까, 가짜뉴스를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막 지금 얘기하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자, 그럼 투자 얘기를 좀 다시 넘어와서, 그 2차전지 주식 이제 처음부터 작가님 만나신 분들은 지금 천국 갔다가 내려왔어도 여전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겠지만, 나중에 만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에코프로 100만 원대 사신 분, 120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좀 2차전지 주식에 물린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해도 이제 2023년도 끝나가니까 계좌도 한번 좀 리셋도 필요할 수도 있고. 물 타십시오. 100만 원 샀으면 떨어진 지금 70만 원 이런 가격이면 더 싸진 거니까 더 사야죠. 더 사십시오. 물을 타되 그 8개 종목 중에서 아까 전에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괜찮은 것들을 조금 더 위주로.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100% 맞는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8종목 중에서 이제 각자 취향과 성향에 맞게 이제 밸류에이션 좀 참고해서 그렇게 아마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3년 지금 11월 말인 지금 그럼 작가님은 2차전지 주식 그 사이에 또 한두 달 사이에 더 모으셨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투자? 회사도 안 다니시니까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더 샀고요. 이제 2억, 1억, 5천, 2천 이렇게 더 샀고요. 떨어질 때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를 저도 많이 했고요. 내년은 거의 살 계획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3년 사실 2차 전지만큼 또 뜨거웠던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AI 키워드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2024년 AI랑 반도체 유망하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죠.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 뭐 HBM 뭐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10월 27일 날 한국경제TV 경제전쟁꾼이라는 프로에 반도체 주가 관련해서 이제 송명섭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하고 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송명섭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 HBM도 침체는 못 이긴다. 반도체는 지금 비추다. 반도체 주식 4분기 하락할 거고 나는 하이닉스 의견은 중립으로 내렸다. 그 다음에 이날 분명히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송명섭 의원이 전문가죠. 저 사람은 출신 기자인데 기자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기자 나름의 이렇게 얘기 풀어서 스토리텔링만 사실 잘하는 거지 밸류에이션이라는 넘버스 숫자에 관련된 부분은 얘는 문의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치 HBM 전도사 한미 반도체 전도사가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AI가 되게 희망이 있다 전망이 좋고 HBM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꾸 전문가인 행세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훨씬 더 전문가라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내 진짜 발끝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아니 기자 출신이 애널리스트한테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이걸 이렇게 매치한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완전 비전문가를 전문가한테 진짜 송명섭 연구원 지금 저 반도체만 30년 한우물 판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다가 이분은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4분기 하락할 거다. 하이닉스는 중립이다. 한미 반도체는 고평가돼 있다. 내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가 동일하다고요. 이게 진짜 책임감 있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제 사심과 편견 없이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AI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특히 가 요새 막 AI 혁명 같은 얘기 막 하고 다니는데 진짜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혁명은 개뿔이 혁명입니까? AI 하면서 이제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챗GPT 그 다음에 그 자율운행이잖아요. 챗GPT 지금 어떠냐? 챗GPT가 3개월 연속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에 18억 명으로 이제 월간 사용자 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리 줄어갔고 8월 달에는 14억 명으로 벌써 4억 명이 빠졌다고요, 지금. 아니 지금 방문자 수가 지금 주는데 챗GPT 방문자 수가 주는데 챗GPT AI 혁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챗GPT 지금 쓰십니까? 저는 잘 안 쓰냐. 주변에 근데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안 쓰시잖아요. 전 그건 개인인 거고. 예. 옛날에 써보신 적 있나요? 써본 적은 있죠. 예. 써보다가 해보다가 아이 별로는 이래서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이 통계에서 나오는 거고 물론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14명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 지금 챗GPT 이거 한번 그 답변 내는데 원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안 받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거 500원짜리, 원가 500원짜리를 지금 공짜로 막 쓰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준단 말입니다. 500원, 1,000원씩 매기면 더 준 게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대세가 돼서 챗GPT가 막 성장을 하고, 챗GPT 성장하니까 HBM도 많이 팔릴 거고, HBM 만드는 데는 TC본도 장비도 많이 팔리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AI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은 2016년에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 벌고 입만 벌면 구라를 때리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2016년에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을 개발해갖고 2019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거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2023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도 지금 못 돌아다닌다고, 지금. GM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자율주행차 이제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그 로보택시를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이제 정식 서비스를 7월 달부터 했는데 석 달 딱 해보니까 사고가 계속 나요. 이게 돌발 사항을 대처를 못 한다고, 이게 그 AI가. 그래서 석 달도 안 돼서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막 희망을 품고 있던 그 AI 뭐 이런 연구하는 개발자들이 야, 이거 안 되나 하고 지금 사실은 실제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이제 그러니까 AI 중에서도 이제 AGI라고 하는 그 제너럴하게 모든 방면에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대체해서 진짜 로봇과 같은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그런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는
진짜 영영 어렵겠다라는 식의 지금 다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기술 개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진이나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이제 이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들이 지금 되게 지금 많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만 지금 AI, 반도체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 충격 반도체 업황, 이제 럼블루키라는 분이 이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회원님들께 공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한 후배와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는 중 요즘 반도체 업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후배는 잘 나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개발 및 생산 총괄 팀장입니다. 그 후배 말이 내년도 반도체 장비 발주 계획이 0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심각한데 내년 업황은 거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박 이사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네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플랜 B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전환한다네요. 제 후배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 했다고요. 내년에 한미 반도체 매출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오잖아요. 아니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이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이 불황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원가를 못 맞추니까 라인을 세우게 됩니다.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반도체 라인을 돌리는데 신규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2, 4분기에 반도체 장비 라인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세우는데 3개월 걸려요. 반도체 장비 라인 세우는데. 이거 웨이프 하나 들어가서 나오는데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줄이겠습니다. 발표하면 실제로 줄이는 건 7월 달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생산을 줄였어요. 줄이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오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지금 디램 가격만 조금 올라왔고 낸드 가격은 여전히 바닥이에요. 아직 그 반도체 가격 자체도 오르지도 않았고 내년 되면 이제 좀 오르겠죠. 올랐다 치고. 올라도 그냥 대충 올라서 안 되고 많이 올라야 됩니다. 지금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돼요. 최소. 2배, 3배 오르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내년 1년 내도록 가도 아마 2배, 3배 오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면 그러면은 그때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던 설비를 다시 돌리겠죠. 그럼 중단되어 있는 가동 설비를 돌릴 때 설비 발주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건 기존 설비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 다 해서 돌려서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해서 야, 이거 좀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설비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4년에는 이제 그동안 줄였던 거, 반도체 이제 그 생산 이제 스케줄을 줄였던 거를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이 24년이고 25년에는 제대로 이제 반도체 기존 장비들도 다 돌리는 시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25년이나 20년 돼야, 그래야지 이거 반도체 장비 발주 나온다고요. 근데 주가는 어쨌죠? 6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얘가 송명수 연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한미 반도체 고평가돼 있다고. 장비 올라가는 거 그건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올라가고 이제 뭐 그렇게 좀 이제 뭐 모멘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밸류에이션 상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 이거 내용도 잘 모르면서 반도체 바닥 찍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턴했으니까 그럼 반도체 장비주도 이제 뭐 올라가지 않겠냐, 혜택 보지 않겠냐, 그런 걸로 계속 푸시해갖고 실제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펀더멘탈하고는 완전 괴리된 상태였다는 거죠.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뭐 요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 얘기인데,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해서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지난 이제 20년, 30년 동안 삼성전자는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투자했다. 장기로 갖고 왔을 때.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어제의 성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삼성전자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전자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거지만, 오늘 내가 투자한 사람은 과거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부터 앞으로 성장을 해야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과거 영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추억을 반추하면서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산업과 기업의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는 이런 지금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지금 접어드는 상태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화무 11원 건불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꽃도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이제 권세도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이 삼성전자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때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이 영업이익을 아직도 계속해서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 5년 동안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1년도 반도체 이제 빅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가 51조 6천억이었고요. 이게 이제 28년도 58조 9천억에 비해서는 모자란 거였고요. 그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나빠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반도체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지만 항상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높았거든요. 낮아진 게 이게 처음이라고요. 이거는 심각한 이제 이 상황이고, 왜 이런 상황이냐? 결국 산업 자체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 버블 이후에 급격히 지금 영업 실적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22년 6월 달에 영업이익 14조 내다가 그 다음 분기에 10조, 22년 4분기에 4조 3천억, 1분기에 6천억 냈다가 2, 4분기 6천억, 요번에 2조 9,660억 예상치였는데 지금 실제로 난 거는 2조 1천억 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PR을 계산해 보면 22년도 실적 기준에서 PR을 계산해 보면 12.6이고요. 올해 실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68.8이 되고, 이거를 이제 2018년으로 지금 현재 시총 72,900원 기준 435조. 그러니까 2018년만큼의 이익을 앞으로 삼성전자가 낸다. 그러니까 59조의 영업이익을 다시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PR이 몇 배가 되냐? 계산해 보면 9.2배가 돼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 사이클 산업은 이 상승턴 업에서는 PR이 대략 5배, 6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여의도나 막 이거 뭐 삼성전자 반도체 앞으로 업턴이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업턴에 대해서 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업턴돼서 이익 나왔을 때 2018년처럼 59조 나와갖고는 지금 가격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실적이 그러면은 70조, 80조 영업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을 정당하려면. 지금 사서 2024년, 25년에 삼성전자가 실적 피크를 70조, 80조 영업이익을 찍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 20, 30%라도 이익이 나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익이 70조, 80조가 나야 되는데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지금.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올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이제 PR 14배고, 지금도 보면은 2018년 기준 21조 이익이 나면 그러면 한 6배 정도 됐는데, 하이닉스는 훨씬 이게 이제 그 사업에 이 반도체 이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이클 고점에서는 보통 한 3, 4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조, 40조 이렇게 나야 되는데, HBM 회사 많이 판다서 칩시다. 쳐서 10조, 20조 이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냐?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HBM 25년도 이제 시장 캐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6조입니다. 6조. 하이닉스가 도리를 다 쳐서 그걸 다 팔아도 매출이 6조만 애드가 된다고. 이익은 6조 안 될 거 아닙니까? 10% 하면 6천억이고 20% 하면 1조 2천억인데 1조 2천억을 여기다 더해갖고는 이 가격이 전혀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이제 이 얘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얘기가 2016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나노기술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추천해 주는 거, 넷플릭스 당신한테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 추천해 주는 거, 이런 정도의 AI가 되게 제한적으로 쓰이지. 이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막 이제 뭐 비서 역할을 대신해 주고 이런 거하고는 지금 완전 지금 아직 거리가 먼 사이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게 이제 2016년에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 이 알파고하고의 바둑. 그죠? 이게 이제 최근에 요거 이제 그 넷플릭스 이제 다큐멘터리 나왔던 거기서 나온 그건데, 이 바로 끼우는 한수. 저게 이제 신의 한수였다는. 이게 붐을 일으켜서 이때부터 막 그 알파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 테슬라부터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를 안 한 IT 회사가 없는데, 그런데 7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이 AI 갖고 돈 버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게 여전히 한계를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의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마피아 게임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때려잡은 이제 그 바둑 그 얘기고요. 여기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한겨레 쪽에서 한겨레의 주철현 울산의대 미생물학과 교수학교육센터장이 하신 말씀이, 왜 AI가 저런 거를 대처를 못하냐? 창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인간만 갖고 있고 AI는 뭐 안 갖고 있다. 창의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대응력이다. 새로운 사건에 대한 대응력. 이게 즉 창의성이다.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기존의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쌓아왔던 지식을 갖고 이제 이 바뀐 상황에 대처하는, 추론하고,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이런 거는, 이런 뇌는 인간만이 가능한 거고 AI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데이터로 훈련된 심층신경망,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둑에서도 지고, 바둑에서 이상한 수를 쓰면 지는 거고,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를 못 해갖고, 이게 이제 소방차를 받고, 길 가는 행인들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우리가 경험을 중시하고 과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측면에서 심층신경망은 엄청난 양의 과거 경험을 저장하고 찾아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즉, 인공지능과 두뇌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기존 데이터를 막 습해서 기존 데이터에서 어떤 건들이 있고 어떤 건들이 있고, 그 과거 데이터는 잘 축적해서, 인간은 다 기억 못하지만 그렇죠. AI는 다 기억하니까 그 기억한 거를 갖고 얘기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얘기해 준 걸 갖고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제너럴한 AI는 영영 불가능하다는 얘기. 제너럴한 AI가 필요한 자율주행 같은 거는 영원히 어렵다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AI 학계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7년 동안 상업화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개발자들은 이 열의에 지금 불타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이제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AI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HBM이 지금 가트너가 되게 유명한 조사기관이에요. 여기서 지금 시장 규모 전망한 게 23년에 20억 달러, 24년에 33억 달러, 25년에 49억 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9억 달러면 한 대략 6조 원이거든요. 이 6조 원 시장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반씩 갖고 가면 3조, 3조씩 먹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매출이 300조입니다. 3조 해봐야 1%예요. SK하이닉스가 45조 원인데 해봐야 6.7%입니다. 이거 갖고 바뀌겠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이게 지금 주가 투자해서 수익이 날려면 지금 이익이 10조나 20조가 늘어야 되는데 3조 팔아갖고 10조, 20조를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좋다. 이 챗GPT 이런 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셔야지 SK하이닉스가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이익이 한 300% 정도, 200%, 한 300%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대략 작년 대비해서 한 250%, 300%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 늘어서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엔비디아는 그럴만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미래를 안 좋게 보니까, HBM이나 AI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저 같으면 안 사겠지만, 그래도 일단 말은 된단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100조짜리, 200조짜리 매출이 필요합니다. HBM 3조짜리 매출 갖고는 회사가 안 바뀌어요. 100조, 200조 매출할 수 있는 거는 파운드리 사업인데,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고 있어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1분기만 해도 TSMC가 54%, 삼성전자가 15%였는데 23년 1분기에 59대 13으로 더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삼성전자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래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는 더더욱 그렇고 반도체 팔아서 2차전지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고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는 지금 누워 있잖아요. 메모리 DRAM은. HBM이 가세해도 여전히 누워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2차전지는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저기를 사야지 왜 누워있는 메모리를 사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는 없고 미래의 성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미래의 성장이 있는 2차전지에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과거의 성장하고 지금은 성장 못하고 있는 메모리 DRAM 시장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작가님 모시고 아마 2023년 마지막 이제 방송을 찍은 것 같은데 2024년에 또 이제 작가님이랑 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가님한테는 좀 올해 어떤 한 해이셨나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가장 스포라이트를 정말 많이 받으신 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올해는 진짜 파란만장 드라마틱했던 한 해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을 2번 잘리고
국회도 가보고. 네네네. 아, 올해 진짜 뭐 제가 신문 기사 엄청 많이 났고요, 기사. 네네네. KBS 9시 뉴스 나왔고, MBN 네. 뉴스도 나왔고, SBS, JTBC 뉴스에도 제가 나왔고, 네.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진짜. 네. 하여튼, 좀 파란만장했고요.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한 해인 것 같고. 요거 누가 올려주셨던데, 이제 22년 이제. 개 땡땡 구간이 너무 웃기네. 22년 이제 하반기에 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네. 이제 박순육 등장 구간. 맞습니다. 예,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박순육 주목 구간이었고. 1분기 때가 저희 채널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박순육 환호 구간. 예. 예, 지나서 이제 8, 9월 달에 2차전지 주가 떨어지면서 박순육 의심 구간을 이제 거쳐서, 지금은 이제 박순육 구간에 지금 이제 도달해 있는 상태고, 24년 돼서 아마 박순영 회복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이제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편견 없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증권 시장이 제대로 된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을 갖게 되고, 증권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 발견 기능을 가져야, 그래야지 이제 산업으로 이제 건전한 돈이 이제 제대로 제때 잘 유입이 되면서 이제 산업의 성장,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여의도 증권 시장이 이제 기억될 수 있게끔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역할을, 채찍질하는 역할을 올해 제가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 한번 돌아보셨을 때, 올해 벌써 다 갔으니까요. 예. 기억에 남았던 현상이랑 그로부터 얻으신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의 투자 교훈 같은 거 하나 정도 공유할 거 뭐 있을까요? 결국 그거 같아요. 찰리 채플린. 네. 예, 찰리 채플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 인생은 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주식시장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지금도 이제 그 빠떼아시 8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한 70% 오른 것 같은데, 70% 올랐으니까 잘한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70%씩 해갖고 계속 벌면 금방 떼부자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시계열 단위를 되게 짧게 보면 7월 달에 내가 기록했었던 그 고점, 그때 4억 벌었었는데 지금 다 날아가고 4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롱런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식 투자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단기적인 등락에는 좀 덜 연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좀 받아보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2차전지 하락 굉장히 많은 개인분들 좀 불안해 하시는데,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랑,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올해 김작가 TV에서는 또 마지막 인사니까 예. 내년에 뵐 테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당신의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 이런 기회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원래 공부는, 주식 공부는 물렸을 때 잘 돼요. 물렸을 때 열심히 해서 이제 배운 거를 갖고 올라갔을 때 이제 수익을 이제 이루는 이제 이런 형태니까,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공부해서 내 실력을 키우는 이제 절호의 기회로 이제 삼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 기업 가치, 내가 평가한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이제 사실은 투자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가 싸고 에코프로가 비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전문가는 사람들이 막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또 솔깃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공부하는 올해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과 또 2024년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순영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